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24년 11월 운세 강의 미리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11월. 벌써 이제 우리가 갑진년이 시작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막바지 이제 겨울의 시작인 을해월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자, 사주는 양력으로 보나요? 음력으로 보나요? 자, 이런 질문들을 잘 해주시는데 사주는 뭘로 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기로 봅니다. 절기. 자, 입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4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12개만 채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달, 월의 이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11월은 실질적으로요. 뭐 양력이든 음력이든 11월 1일이 아니고요. 겨울에 이제 겨울로 들어간다는 11월 7일 입동으로부터 12월 7일인 큰 눈이 내린다는 이제 대설까지의 한 달간의 기간을 우리가 이제 사주상에 11월로 봅니다. 이 중간에 11월 22일경에 이제 소설이라고 해서 중간에 이제 그 눈이 내리는데 이제 작을 소를 써가지고 적은 눈이 이제 내리는 소설을 지나서 대설까지의 한 달간은 이제 11월로 보는데 제가 요즘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인간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봄이라고 느끼는 계절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몇 월 달부터죠? 실질적으로는 요렇게 3, 4, 5월이 봄 아닌가요? 사람이 느끼는 그 다음에 5, 6, 7월이 여름 덥다 그 다음에 요렇게 9월, 10월, 11월을 우리가 가을로 보고요. 그렇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 11월, 1월, 여기 2월까지를 우리가 이제 겨울로 사람이 저는 그랬어요. 사주 공부하기 전에는 이렇게 3개월씩 사계절을 12달을 나눴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주적인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떻게 나눠요? 이렇게 나누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해서 요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우리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나눕니다. 왜 이렇게 약간의 한 달 정도의 갭이 있느냐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뭐 이건 이제 11월 운세 강의는 아닌데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봤을 때는 이 태양이요 태양이 뜨잖아요. 그러면 인월이 됐다고 해서 따뜻한 기운이 바로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태양이 비쳐서 지구에 내리비치는 이 복사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구를 가열시키는데 그리고 차갑게 만드는데 한 달 정도의 갭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이 됐다고 해서 바로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2월 달에 가장 추운 꽃샘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햇빛으로 달궈져서 지구가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계절은 봄이라고 하는 것은 3, 4, 5월이다. 근데 이것도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왜냐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름이 우리나라 기후가 이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아열대 동남아 기후 비슷하게 이제 변화하고 있다. 여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더워지는 요렇게 5, 6, 7, 8, 9월까지 12달 중에 더운 요 계절이 9월까지 우리 얼마 전 추석 전까지도 거의 30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좀 더웠거든요. 추석이 좀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처서 이렇게가 지나면서 조금 이제 찬바람이 났는데 앞으로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10년, 20년, 30년 정도 후에 사주의 계절 체계가 또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신월 있잖아, 신월에 지장간이
신월에 신무 임 경이라는 지장간을 품고 있잖아요. 이 무토가 뜨겁게 가열된 가마솥 뚜껑 같은 느낌이거든요. 원래 글자가. 왜냐면 이렇게 미월에서 정을 기토에 뜨거운 이 이제 글자가 이제 생지로 넘으면서 무토로 바뀌면서 이 가마솥 뚜껑이 점점 두껍고 크고 아주 뜨거운 게 잘 식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게 6월까지 이제 전달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운세 강약은 뭐 좀 연관이 없었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계절적인 느낌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감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고, 자, 11월 을해월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올리는 시기는 사실은 이제 아직 10월이거든요. 10월 달에 좀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이 이 을해월을 입동 을해월을 이제 준비하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미리 올렸고, 오늘 날짜는 사실은 10월 9일이에요. 한글날인데 어제가 10월 8일이 절기상 뭐였죠? 10월 8일? 할로우입니다. 할로우. 그러니까 할로우부터 여기 11월 7일 입동까지 한 달 기간을 우리가 이제 10월 달로 보는 거죠. 이렇게 갑술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술월의 운세 강의 제가 핵심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2024년 갑진년이 이제 뭔가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병인월부터 골록의 기운을 받고 힘차게 시작을 해서 이 10월 달에 갑술월이 되면서 이렇게 지지에 월운과 세운이 충을 함으로써 변화, 변동, 정리. 천간의 모습은 같은 모습인데 지지에서는 어떤 이런 환절기의 계절을 맞이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어떤 실질적인 이제 그 계절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갑술월이. 그렇죠. 그래서 이 을해월이라는 이 계절은요. 첫 번째 2024년도가 갑진, 2025년도가 자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자, 을사년의 실질적인 시작, 갑술월로서 어느 정도 갑진년을 마무리를 하고 같은 이 을목이 이제 천간으로 드러남으로써 뭔가 이제 서로 다음에 병정으로 이어지는 시작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을사월의 시작을 이렇게 병화 다음 달에 천간으로 올려서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 갑진년에서 확실하게 시작을 하지 못하고 이 갑은 남은 계절, 남은 이제 10월, 11월, 12월 을의 병자 정축 때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뭔가 이제 새로 좀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갑목은 해수의 장생을 하지만 실질적인 모습은요. 을목의 이 물상은 뭐 이게 쓴목이기도 하지만 이 구체화되고 뭔가 갑목이 했던 거를 현실화 하는 어떤 그런 글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내실을 기하는. 그래서 내실을 기해서 을사년을 내가 새롭게 준비하자. 그쵸? 이 정인의 해수 천문의 글자를 가지고 와서 해보자. 시작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을해월을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자, 이 갑진년 속에서 갑진년에 을해월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진년이라고 하는 이 세운을 우리가 군주라고 하거든. 군주. 그만큼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나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저한테도 갑진년, 여러분들한테도 갑진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각각의 글자, 각각의 사주 원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갑진년의 작용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갑진년에 이 을해월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어쨌든 갑목한테는 이 을목이라는 을해월이 나쁘지 않은 어떤 해월입니다. 왜냐면 이제 장생의 기운을 가지고 왔지만 뭔가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원활하냐 원활하지 못하냐 원활하지 못하다. 왜냐면 이렇게 진해 원진 귀문이라고 하는 이런 지지에 서로의 글자가 원활하지 못한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진기문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인간 이제 지지끼리의 어떤 모습이니까 인간사 그렇죠? 인간사의 어떤 이 지저분함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원망 배신 집착 그다음에 이제 이 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옴으로써 진을 이게 자극을 하니까 이제 약간의 우울감 그죠? 해라고 하는 겨울의 시작 밤 11시 반에 이제 밤 그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이제 어두움의 시작 그러니까 우울감이 들 수 있는 어떤 지지적으로 그런 모습인데 일간에 따라서 이 각각의 십성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이빨에 낀 약간 뭐 엿에 이빨에 끼면 찝찝하잖아요. 빠지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어떤 느낌적인 게 이제 이 진의 원진 기문이다. 그리고 물상적으로는 이 해는 뭐죠? 이게 돼지잖아, 돼지. 진은요, 흙이고 땅인데 어떤 흙? 진흙. 그러니까 돼지가 진흙 속에 굴러서 온몸에 이렇게 진흙이 범벅이 돼서 사실은 좀 찝찝한 거죠. 관계가 찝찝해지고, 내가 쉽사리 이제 진흙을 털어내고 싶은데 털어낼수록 더 묻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을해월에는 전반적으로 좀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물상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우리가 운세를 본다는 것은요. 이 월운을 일간만 가지고 본다는 건 참 이게 좀 제한적인 사항이 많죠. 그래서 이거 운을 본다. 운. 월운이든 세운이든. 그러니까 운은 크게 이제 대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운이 있습니다. 갑진년, 월사년, 세운이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보는 게 월운인데 월운도 있고요. 우리가 일운 진짜 일운. 우리가 일진 본다 하는 그리고 이제 시운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간만을 가지고 이렇게 월운을 본다는 것은 물론 세운도 참고를 하지만 상당히 이게 제한이 많다. 하지만 또 뭐 일간 가지고 월운 본다고 이게 전혀 뭐 엉터리고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느냐 그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사주 원국에 이 여러분들 일간을 포함한 네 글자 각각의 어떤 반응도 보지도 않고 격이 또 월지를 중심으로 하는 격이 뭔지도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 갑진이나 을해라는 간지가 들어옴으로써 내가 더욱 신강해지느냐 아니면 신약했는데 도움이 되느냐 신강하게 도움을 주느냐 그런 것도 다 배제가 된 상태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 대운 10년간의 환경이라고 하는 대운이 상당히 중요한데 대운도 배제하고 이 월운을 일간만 가지고 보니까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뭐 어느 정도는 뭐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좋다 해서 좋고 무조건 나쁘다 해서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희 일비 저 망했네요 저 좋네요 막 이렇게 너무 하시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운을 본다는 거는 사주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사주 공부의 완성이 운을 보는 거거든요. 특히 세운이나 뭐 대운, 월운까지 보는 건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물상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사주를 푸는 도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십성도 있고요, 십이운성, 그다음에 뭐 십이신살, 그다음에 지지의 뭐 합충, 형, 파해,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서 운을 보는데, 특징적으로 제가 이제 조금 요걸 적당히 섞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운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운을 보는 첫 번째는요, 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2운성의 기운을 여러분들이 리딩에서 읽을 줄 알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갑진년에, 그쵸? 갑진년이라고 하는 세운은 1년이죠. 1년운 가장 큰 영향을 미쳐서 1년운이요, 그 해에 두드러진 기운이고, 사건 사고의 원인, 패턴,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1년 세운입니다. 그러면 월운은 뭐냐? 월운은 이 어떤 사건 사고 패턴 결과의 시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그쵸? 예측을 하고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구체화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월운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12운성적인 기운을 우리가 이제 갑진년까지 같이 다 보다 보면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월운강이니까 을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해수라고 하는 지지의 글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왔을 때 십천간이 어떤 12운성적인 기운을 보느냐, 띄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볼 줄 알면 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갑목,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빨리 갑목, 을목, 병화 빨리 알려주기나 하시겠지만, 실제로 공부를 해서 내가 사주를 풀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뭐 갑을목 일간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십천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요렇게 해수라고 하는 11월 달에 을해월의 해수를 만났을 때, 예, 12운성 기운을 우리가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해수를 만났을 때 갑목은 장생, 생이라고 씁니다. 자, 을목은 사지의 기운을 띠게 되고요. 병화는 해수를 만났을 때 절지의 기운을 또 갖게 됩니다. 정화는 태지. 자, 무토기토는 화토동법으로 똑같이 절과 태지의 기운을 띠게 되고, 자, 경금은 해수를 만나서 이게 병지를 띠게 되고, 신금은 해수에서 목욕지를 기운이 띠게 되고, 자, 임수하고 계수는요, 각각의 걸록, 록 기운하고 제왕의 기운을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한 글자씩 이렇게 기운을 뜨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천간의 글자가, 그쵸?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는 겁니다. 천간의 글자가 조금 힘이 있고 괜찮다, 상당히 좀 잘 쓰일 수 있는 어떤 모습은, 가장 이제 강력하게 쓰이는 글자는 이렇게 임수와 계수가 걸록과 제왕으로 아주 잘 쓰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쓰이는 것은, 시작하는, 자, 요 갑목도 장생의 기운으로 상당히 괜찮게 쓰일 수 있구나. 그러면 반대로 좀 약하다, 아주 기운이 약한 기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절, 태, 특히 이제 이렇게 끊어질 절, 뭔가 리셋이 되고 끊어지는 기운이 병화하고 무토에는 오는 것이고,
정화와 기토는 태지라고 하는 뭔가 새로 시작하는 약간 이제 잉태되는 그런 기운을 이제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을목도 간목은 장생이지만 을목은 사지로서 약간의 이제 마이너스적인 어떤 기운, 정신적인 어떤 우리가 육체적인 능동적인 기운이라기보다는 조용하고 사색하고 하는 기운이 들어오겠구나. 자,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 것은 또 이렇게 경금은 병지라고 하는 약간 역마의 기운, 그다음에 공감의 기운, 몸이 좀 아픈 기운, 그리고 약간 불안한, 그쵸? 불안한 목욕, 뭔가 아기자기하고 변화 변동 이렇게 있는 목욕의 기운이 이 신금이 들어오는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각각의 일간별로, 그쵸? 일간 또는 천간에 이 천간별로 이거를 십성이 어떤 기운을 띠느냐 이걸 보게 되면 12운성을 통해서 이 운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서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지지의 뭐죠? 합충 형 파해 플러스 뭐 이제 원진 기문 격각 같은 어떤 이제 이게 신살이죠. 신살, 기타 신살을 우리가 좀 지지는 뭐죠? 지지는 사람들 인간이 살고 뭐 이런 이제 사건 사고의 결과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해서 우리가 지지라고도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 번씩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11월 달에 해수라고 하는 해라는 글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인이니까 인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사주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궁성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아는, 이 궁성의 해석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연, 월, 일, 시 운으로 이렇게 을해월이 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일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나한테 나의 몸, 내 배우자, 그쵸? 이런 어떤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월일에 있는 글자랑 작용을 한다면 내 부모, 형제, 직업, 직장의 어떤 문제, 내가 어떤 사회 활동을 할 때 생기는 문제, 이렇게 시의 글자와 관계가 돼서 이제 합충형파가 형성이 되면 자식의 문제, 또는 내가 남들이 잘 모르는 나의 비밀 공간, 동호회, 취미 활동 뭐 이런 쪽의 문제. 자, 이쪽에 연과의 어떤 글자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합충형파가 생기면 국가나 조직 또는 조부모, 어떤 해외 문제, 해외 인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리딩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인이라는 글자가 연어 릴시 어디에 있든 있다. 그러면 해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오죠. 인해는 뭐죠? 이게 먼저 육합이면 육합이 돼서, 예를 들면 인이 이렇게 일지에 있다 그러면 천간을 떠나서 육합적인 어떤 남녀의 합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에 이렇게 인이 있다 그러면 육합이긴 한데 내가 직장이나 조직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끈끈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고, 직장이나 일하다가 또 이렇게 이성을 만나는 일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인해는요 육합 플러스 뭐죠? 파작용을 합니다. 인해 합, 인해 육합 파. 그래서 뭔가 합쳐지긴 하는데 그 계속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파작용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 그렇죠? 묘가 있으면 묘. 자, 해묘. 해하고 묘가 있으면요, 이것은 목에 미토가 없어도 목의 반합의 기운으로 묘라는 글자가 사주의 원국에 있다. 그러면 반합적인 이 반합의 기운이 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 시작을 하는 기운이,
그 다음에 삼합이니까 일의 확장, 변화, 변동, 이동 수가 발동하겠구나. 일 내가 하는 직장에서. 진과 해가 만나면 뭐죠? 이게 이제 원진 플러스 귀문작용이 11월 달에 있을 수가 있겠다. 특히 2024년도 같은 경우가 이런 게 갑진년, 진년이니까 자체 원진 귀문도 동하는데 내 사주에 연월을 시에 진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일지에 있으면 결혼하신 분들이나 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배우자, 이성 친구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좀 지저분해지고 싸움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이 긍정적인 집중이 아니라 집착의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월에 이렇게 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어쨌든 진이라는 글자가 있으신 분은요 올해 이 진진자영이 1년 동안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4월 달에 무진월에 조금 진진진 자영 삼형은 아니지만 이게 강력하게 일어났을 것이고 또한 을해월이 되면 또 이 해수가 동해서 진의 원진, 진진 어떤 그런 문제로 피부 트러블 그 다음에 위장 트러블 왜냐면 진이 위를 뜻하니까 그렇죠? 어떤 이런 현상들이 11월 달에 또 발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가 있다. 사가 해를 만나면 뭐죠? 사에는 충입니다. 충은 변화, 변동, 사람 간의 어떤 이별,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뭐 내가 사주에 사가 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겁낼 필요는 없어요. 월이니까 한 달 지나가는 거니까 이걸 여행의 기운으로 쓰면 또 이게 업상대체가 또 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여기가 월지가 4월이거든요. 월지가 4월. 그러니까 11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여행, 이동, 직장에서의 어떤 출장 뭐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일지에 그렇죠? 일지에 뭐 사화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뭐 작게는 이게 이제 요 연운과 봐야죠. 이게 진사지망에 2024년도가 해가 걸려 있는데 사해충이다 그러면 배우자군과의 문제니까 조금 변화 변동이 있겠고 어떤 현상이 사건이 있겠구나. 남녀와 어떤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일에 있다 그러면 자식이 좀 뭐 여행을 간다든지 자식이 또 사고나 어떤 변화 변동을 겪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사주 원국 전체를 봐야 되고 대운의 흐름도 봐야 되고 하니까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것이다. 오가 있으면 오하고 해는요 이제 특별한 관계는 아니지만 오합은 우리가 암합의 기운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의 지장간이 이렇게 병, 기, 정이 들어있고 해수는 무, 갑, 임 이런 이제 글자가 있다 그러면 오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지장간으로 갑기합, 정임합에 천간의 합이 이렇게 또 암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밀스러운 일, 남들 모르게 하는 일, 비밀스러운 애정사, 뭐 이렇게 또 정임합이고 하니까 뭐 살짝 이제 바람 뭐 이런 것까지 11월 달에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사주를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본다. 이게 사실은 운을 보는 법입니다. 이게 월운, 세운, 뭐 대운 마찬가지입니다. 미 그다음에 사오 미죠. 미라는 글자가 연월을 씨 어디에 있으면 이렇게 또 해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해미도 일단은 목의 삼합
목의 삼합의 반합의 기운과 그 다음에 이제 암합의 기운을 좀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만약에 사주에 또 묘가 있었다. 묘가 있는 글자, 대운이든 어쨌든 그러면 해묘미에 어떤 이렇게 삼합을 이룸으로써 11월 달에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직장에서 내가 변화나 변동, 이동, 확장,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일어나게 되고, 암합을 또 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해하고 미의 지장간을 살짝 써보면, 미는 정을기, 해는 무갑임. 위치는 다르지만 요렇게 갑기합 또 이렇게 정임합을 뭐 이제 이르는 어떤 암합의 어떤 현상들이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남들 모르게 내가 뭔가 이렇게 확장하고 넓히고 또 일적으로 이렇게 또 몰래 무슨 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지지의 합중형파열을 딱 보면 아 이게 합이고 반합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격각이고 원진 기문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면 그게 운을 보는 겁니다. 사, 오, 미, 그 다음에 신하고 해수가 만나면 신해는 우리가 이제 해 또는 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해천은요 뭔가 합됐던 것이 풀어지고 와해되고 분해되는 속에서의 어떤 이렇게 분열이 생기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읽게 됩니다. 신해 그 다음에 유가 해수를 만나면 유해는요 자 요거 이제 격각입니다. 격각. 자, 유는 금의 왕지고요. 해는 목의 생지잖아요.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격각살이 이렇게 격각살이라고도 하는데 격각의 기운은 이것도 이동입니다. 이동. 그렇죠? 답답. 일의 지연. 이런 현상들이 11월 달에 유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또 일지가 유거든요. 그러니까 일지가 유니까 뭔가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잘 안 풀리거나 좀 일이 지연되거나 또 원하든 원치 않든 격각은 서로 떨어져 있는 어떤 모습이니까 뿔이 이렇게 양쪽에 소의 뿔이 붙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 그렇죠? 이동의 어떤 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도 읽어준다. 어렵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걸 못 알아듣고 되게 어렵다고 하면 사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사주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다. 자, 이제 술이 있다. 신유술. 술이 있는 글자 해가 이렇게 오면 자, 술하는 뭐죠? 술에는 천문이라고도 하고요. 뭐 철라라고도 합니다. 철라. 우리가 철라지망 할 때 술해. 그래서 이 해라는 글자 술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 들어오면 종교적인 어떤 이게 깊어지고요. 술에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우리가 이제 통칭하는데 종교성, 어떤 철학성이 조금 그 다음에 내 인생 이런 걸 좀 돌아보는 어떤 그런 기운이 좀 들어오겠구나. 그렇죠? 근데 한 달 기운이라고 해서 갑자기 뭐 종교에 기이하고 막 그 사주에 관심 갖고 사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달이 또 을해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연찮게 도운 사주 TV를 운을 보다가 이거 내가 공부해볼까? 또 을해월에 그런 게 현상이 술이 있으신 분들은 생길 수 있겠다. 뭐 일지에 있든 월지에 있든 뭐 이렇게 연지에 있어도 조상이 나한테 그런 기운을 종교적인 철학적인 기운을 좀 이렇게 동하게 해서 공부를 하게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신유술. 그다음에 해가 있는데 또 해가 들어왔다. 해해는 자형입니다. 자형. 우리가 형살에 여러 가지 뭐 인사신 사명, 축술미 사명, 자묘 상형이 있는데 자형은 뭐가 있죠?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자, 해해
두 글자가 이렇게 만나면 사주에 며느를씨 어디에든 이렇게 해가 있으신 분들은 11월 달에 해 자영을 현상이 있어요. 해 자영은 뭐냐면 해는 이제 수에 시작하는 글자고 하니까 좀 변화, 변동, 바쁘게 지나고요. 해는 또 이 수려천문이고 겨울의 시작, 어둠의 시작이니까 약간 우울감, 그쵸?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 해에는 또 돼지니까 욕심이 막 생겨서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조금 스스로가 해를 가할 수 있는 글자가 이제 해해 자형이다. 자는 자가 있으면 해가 있다. 그러면 해 자는 축이 없어도 이게 이제 수의 방합으로 이 수의 기운이 상당히 강화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 더 짙어진다. 축이 있다. 축하고 해. 축해도 마찬가지로 이게 격각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축이 있으신 분들은 해가 이렇게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이동, 변화, 변동, 답답, 어떤 일의 지연, 내만 같지 않다, 뭐 이런 현상들이 또 해축은 이렇게 자가 있으면 방합의 기운을 확실하게 또 띌 수도 있어요. 근데 자가 없다 그러면 해축은 축은 사유축 금의 이제 묘지고요. 해는 해묘미 목의 생지니까 목금이 서로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 이동, 지연, 내만 같지 않다. 뭐 이런 현상들이 올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걸 좀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중요한데 지지, 천간, 뭐 12운성 기운 봤잖아요. 자 위에다 한번 쓸게. 이제 세 번째는 이 천간에 어떤 생극자와 천간의 생극자와의 어떤 성패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어떤 시기를 드러나는 시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이 해수가 이 을목이 편인이다. 예를 들면 편인으로 작동을 한다 그러면 일간이 뭐죠? 이 정화일간한테는 목생화 하니까 이제 정화일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게 편인의 기운이잖아요. 어쨌든 편인은 편인 도식의 글자 또 여기 이제 요건 정인이 되겠죠. 그러면 인성 혼잡 갑목에 을목이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식상 혼잡이든 인성 혼잡이든 관사로 혼잡이든 혼잡의 기운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게 강화되는 시기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편인이냐 아니면 이거 뭐 상관이다. 이제 임수 일간한테는 을목이 이제 상관의 기운이잖아요. 상관의 기운이니까 상관경관 하는 어떤 기운이 또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임수가 또 해수의 걸록의 기운이니 확실하게 을해월 같은 경우는 뭐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미워 보이고 잔소리하게 되고 좀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도 11월 달에 한시적으로 발생하겠구나 하는 생각자를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거기 이제 물상적인 면도 조금 가미해주면 이게 운을 보는 법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38분 40분이 지나버렸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강의가 길어지긴 한데 어쨌든 이게 훨씬 사주풀이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걸 얼마나 내가 스마트폰 어플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바로 캐치가 돼서 리딩이 되고 읽어지고 하면은 사주풀이를 이제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